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을 보니까 제가 독감 백신 부작용 이런 경우에 응급실에 가라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많은 분들이 장 박사,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오고 나서 응급실 가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고위험군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뭔지 그런 거를 좀 설명해 달라는 제가 그런 요청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CDC나 한국의 그런 질병본부의 그 방역 지침을 보면 독감 백신은 일반적으로 뭐 특이한 금기사항이 없으면 누구나 맞으라고만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서 이게 위험할 수가 있고 누구는 피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우왕좌왕하고 있고, 또 요즘은 대부분 병원에 안 가고 백신을 무료로 놔주는 곳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특히 코로나 이제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독감 백신을 맞아야겠다라고 벼르는 분들이 정말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하고 다르게 많은 분들이 아마 독감 백신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백신을 맞았는데 그런 많은 사고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왜 그 백신을 맞고 나서 일주일 내에 사망했는지 이제 그런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할 만한 지금 설명이 없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발견했고 연구한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냥 합리적인 추측을 기존에 있는 이런 논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임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독감 백신을 신중히 고려하거나 유보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고, 오늘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방역 전문가나 현역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오늘 제 방송이 굉장히 이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지지자들을 두둔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방송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이라도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망하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제 방송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이 논문을 또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야죠. 제가 무슨 썰을 푸는 게 아니고. 자, 독감 주사를 맞지 말아야 될 그런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 이번에 독감 주사를 맞고 7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부검 결과 독감 주사로 인한 아주 심각한 부작용, 제가 저번에 설명해드린 혈관 부종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나왔어요. 따라서 이번에 독감 그 백신과 그 사람의 사인관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독감 백신이 직접 그 사람을 죽였다고 보지는 않지만, 하지만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 이유가 정말로 없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논문에 근거해야 되는데, 자, 기저질환 중에서 여러분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독감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대의학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만성질환, 제가 예전에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죠? 인슐린 저항 증후군. 제 강의 1편에 있어요. 1편하고 2편을 꼭 보세요. 거기에서 제가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는 주 기전이 바로 염증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중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염증하면은 뭐 세균이 들어왔을 때만 생각하는데, 자, 중풍이 걸렸어. 저는 그것도 그 뇌가 손상되는 기전이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근경색도 염증이고 동맥경화증도 서서히 진행되는 염증이다. 염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피에서 염증 마커인 CRP가 높을수록 심혈관계 사망률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제인 로수바스타틴을 CRP가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지만 CRP가 높은 사람한테 썼더니만 심혈관 사망률이 무려 거의 40% 정도가 감소되는 놀라운 보고가 주피터 트라이얼에서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그 마커들이 있죠. 그 마커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그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는 기전이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백신이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백신으로 인해서 잠시 생긴 그 염증 반응이 어떤 사람에게선 그게 좀 과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acute phase reactant, 즉 급성 염증 반응 때 혈중 단백질 중에 일부가 농도가 확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acute phase reactant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그 기저질환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무서운 작용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CRP, 제가 그때 설명한 CRP가 있고 또 한 가지는 serum amyloid A라는 게 있어요. 그런 단백질들이 심혈관계, 기저질환을 악화시키는 그런 무서운 작용을 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최신 지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독감 주사를 맞았어요. 그 독감 주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독감 주사를 맞게 되면 누구나 생기게 되는 그 염증 반응이 있는데 그 염증 반응이 그 사람의 기저질환을 악화시켜서 그 사람을 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독감 주사를 유보하거나 아니면 그 기저질환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아니면 아예 맞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먼저 과학적 기전을 논문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정한 저널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에요. 이게 Atherosclerosis, Thrombosis, Vascular Biology라고 하는 이게 동맥경화증에 관한 그런 저널 중에서 꽤 그래도 굉장히 그 권위를 인정받는 저널이고 좀 오래된 논문인데요. 2006년도 워싱턴 의대에서 게일 좌빅 박사팀이 보고한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관상동맥질환만큼 위험한 자, 여러분들 혹시 경동맥이라고 들어봤어요? 여기 목에 보면 경동맥이 있죠? 자, 경동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동맥이 협착해지게 되면 자, 이렇게 여기 이제 기름기가 껴가지고 경동맥이 협착해지게 되면 피가 지나갈 때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여기에 있는 그 삐딱지가 떨어져서 나가서 머리로 가게 되면 중풍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게 뇌졸중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병인데 자, 이 경동맥이 80% 이상 좁아진 사람들을 여기 선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백신을 주기 전과 주고 나서 24시간 후에 피에서 바로 그러한 염증을 알리는 그 마커들을 이분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과 기저질환 없는 사람, 즉 경동맥이 80% 막힌 여기서는 전부 남자입니다. 남성. 그리고 그런 질환이 없는 사람을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CRP라고 있죠. C-reactive protein 염증 마커예요. 그걸 보니까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약간 평균적으로 미디안 값이 좀 올라간 것 같아. 그런데 독감 백신을 주고 나서 보니까 올라갔어요. 예, 확실히 염증이 생기는 건 맞는데 보니까는 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즉 이게 80% 이상 막힌 사람에게서 이 미디안 값이 더 올라갔어. 즉 그 말은 뭐냐? 내가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다면 더구나 경동맥이 80% 바뀌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medically unstable, 이건 불안정한 상태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중풍이 걸릴 가능성이 1년에 30%가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염증이 더 심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커를 봤어요. 이게 바로 serum amyloid A라고 하는 그 물질을 봤는데 그것도 역시 올라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게 확인된 거는 CRP가 아니고 여기서는 serum amyloid A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후에 보니까 역시 이 미디안 값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올라갔다고 나왔어요. 따라서 독감 주사를 맞으면은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염증 마커가 올라간다는 게 알려져 있는 거죠. 자, CRP가 높을수록 제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얘기 제가 전에 했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 로스바스타틴, 제가 좋아하는 그 옛날에 크레스토, 그 약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CRP가 높은 사람들한테 그걸 쓰게 되면은 심혈관계 사망률을 감소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CRP가 심혈관계에 굉장히 나쁜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serum amyloid A 역시 동맥경화증을 가속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단순히 마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그 기전이 밝혀졌어요. 그 기전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CRP가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서 고혈압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하는가 누가 밝혀냈냐면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밝혀냈어요. 여성들이 혹시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어요? 자간전증이라고 프리에클램시아. 여성들이 이제 임신 막달이 돼가지고 한 36주, 37주 된 때 갑자기 몸이 붓고 고혈압이 발생하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단백뇨가 나오는 혹시 여러분 부인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임신 잘못해가지고 막 고혈압 환자 됐다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막 정간, 시저, 간질 발작까지 오잖아요. 그 전까지 간 걸 보고 이제 자간전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염증이다. 근데 CR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 CRP가 단순히 염증을 나타내는 마커가 아니고 마커이면서 동시에 이게 우리 몸에 손상을 주는, 특히 혈관에 손상을 주는 마커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분들 논문에 보면은 뉴로카이닌 3 수용체를 통해서 혈관을 갖다 혈압을 올린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2주 전에 중풍에 걸렸어. 중풍에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나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 근데 아직도 혈압이 굉장히 높아. 막 혈압이 막 170, 180. 보통 중풍이 오고 나면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고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코로나는 용케 비껴나갔는데 독감까지 걸리면 내가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어디 무료로 독감 주사 넣는데 거기 가서 주사를 맞은 거야. 맞았는데 다 좋은 것 같았어. 그런데 한 3일 있다가 자다가 중풍이 한번 또 와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거 독감 주사를 맞고 죽은 거냐? 왜 죽은 거냐? 부검을 해보니까 그냥 중풍이야. 그러면 사인은 뭐죠? 중풍이지. 독감 주사가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독감 주사를 맞고 나서 혈압이 더 올라가 버렸어. 왜? 이 염증 반응 때문에 CRP가 올라간 거예요. CRP가 올라가면 혈압도 올릴 수가 있다는 바로 그 기전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런 것들은 절대 부검을 통해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따라서 독감 주사 맞고 일주일 내에 사망한 사람들 부검해봐도 독감 주사가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다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음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독감 주사로 인해서 제가 얘기한 그런 염증 마커들이 올라가고 일시적으로 생긴 그 염증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피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불안정한 협심증 환자에게서,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협심증인데 뭔가 불안정해. 이게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수술하기는 그렇고 지금 약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정해. CRP가 높으면 높을수록 급성 심근경색이 잘 온다고 알려져 있거든. 자, 그런 사람이 독감 주사 맞아야 될까요? 만약에 제 환자가 예를 들어서 협심증이 있어. 담배도 피고 기저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맥경화증이 있는데 최근에 협심증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수술을 할까 말까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만약에 독감 주사 맞아야 돼요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스 할까요? 저는 그렇게 예스 안 할 것 같아. 일단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불안정한 기저질환인 관상동맥 질환을 안정화시키고 맞으세요. 왜? 지금 당신은 수술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약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을 이해할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독감 주사를 놨다가 당신이 만약에 그 부작용으로 고열이 나고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에 바로 이런 불안정한 협심증 환자에게서 CRP가 올라가면 급성 심근경색증 위험이 올라간다라는 임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독감 주사를 지금 주지 않고 기저질환이 안정되거든 그때 드릴게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단 타이밍을 좀 늦추겠다는 얘기지. 아니면 안 줄 수도 있어, 완전히. 왜냐, 그 위험이 이 사람이 정말 독감에 걸려가지고 사망할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저는 독감 주사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그거는 주치의와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방역 전문가가 혹은 미국의 어떤 CDC에서 그런 거를 써놓은 적이 없고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그래서 주치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감으로 인한 7일 이내 사망률을 거의 빵으로 만드는 방법을 오늘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즘 무료로 독감 놔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냥 가가지고 다 맞잖아요. 거기서 놔주는 분이 당신 기저질환이 있어?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빨리빨리 놔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부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독감 주사를 맞기 전에 주치의랑 상의해서 주치의한테 맞으라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은 주치의랑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정말 내가 지금 이거 맞아도 괜찮은지. 그러고서 만약에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저질환 중에 불안정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0세 이상 남성인데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어. 근데 지금 당하고 고혈압이 다 조절이 안 돼. 그리고 비록 이 사람이 어떤 과거에 뭐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혈압과 당이 조절이 안 된다면 저는 독감 주사 유보할 것 같아요. 그거 일주일 유보했다고 문제가 아니라 1, 2주 동안 약물을 잘 써가지고 혈압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나서 독감 주사를 맞으면은 독감 주사 맞게 되면 당연히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면은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당을 안정시켜 놓은 사람이 혈당이 올라가는 거하고 조절이 안 되는 사람한테 주사까지라서 더 올리는 거하고 이건 다른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손익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누가 독감 주사를 피해야 되고 보류해야 되냐? 딱 떨어진 어떤 정답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오늘 또 제 얘기 듣고 또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독감 주사를 맞을지 말지 아니면은 맞는다면은 지금 맞아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있다가 내 메디컬 컨디션, 나의 기저질환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맞아야 될지 그 타이밍을 주치의사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독감 주사를 맞고 나서 7일 후 이내에 사망하는 사망자 숫자를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무슨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처럼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료계와 방역 당국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치의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말 누가 주사를 맞아야 되고 맞지 말아야 되고 아니면 맞더라도 나중에 맞아야 되는지 그거를 결정하게 하면은 독감으로 인해서 조기에 사망하는 케이스 숫자를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독감 주사를 맞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신을 통해서 독감 발생률을 줄여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그 방역 지침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감에 대한 주사에 대한 그 불신이 만연해서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코비드-19 백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것도 안 맞게 되고 심지어는 기존에 있었던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백신까지도 불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쌓아올렸던 백신에 대한 그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제가 볼 때 불신인 것 같아요. 불신. 사람과 사람 간의 불신. 이 불신이 사실은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어떤 힘으로 누가 누구를 굴복시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권위로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논문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면 된다. 이런 경우는 조심하자.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떤 극단적으로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증거 없어.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는 대로 해라고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어떤 음모론에 의해서 아니야. 저 속에 무슨 독이 들어있어. 무슨 성분이 이상한 데서 왔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소설을 쓰면 안 되고요. 좀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신을 해소하고 이 위기를 극복을 해서 사망률이 줄게 되면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오늘 방송은 절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1%도 없고 저는 단 한 명이라도 독감 주사를 맞고 조기에 소천하시는 분이 오늘 제 방송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방이 된다면은 오늘 제가 존재하는 저의 존재의 정말 목적을 이루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살려보려는 의도니까 정말 여러분들 생명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합니다. 제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